자, 나는 보습도 너무 잘하고요. 피부가 당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민감해. 너무 따갑고요, 가렵고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 화끈거리고.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이 꽤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장님 제 피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피부가 민감하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제품들을 막 서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제품들을 써보면서 또 뒤집어지고요. 또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제품을 또 서칭을 해서 또 사용해보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이 숨어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화장대에 있는 모든 화장품들 다 처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닐 거예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다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리고 이걸 써보고 저걸 써보고 또 혹시라도 이걸 써봤을 때 좋지 않을까?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중단. 자, 그러면 보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도 어떤 걸 고르면 되느냐? 화해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해 그냥 그 본인들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향 없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이 없는 제품들만 남겨두고 일단 전부 다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이 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향수를 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향이기 때문에 직접 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뿌려지는 거와 피부에 닿아서 닿는 거는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화장품을 우리가 1분, 2분 바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는 분명히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어떤 솔루션으로 참 많이 말씀드리냐면, 제품 다 줄이고요, 로션 쓰시고 당기나 안 당기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크림 써보시고 당기나 안 당기나 써보시고. 자, 이때는 로션 쓰고 크림을 쓰는 게 아니라 로션만 쓰고요, 크림만 써봤을 때, 로션만 썼을 때 피부가 안 당기면 로션으로 끝내시면 되고요, 크림만 써봤을 때 안 당기면 크림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품의 개수가 확 줄었죠.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뭐 이런 모든 단계를 다 줄여버렸잖아요. 크림으로만 썼을 때도 당긴다고 한다면 바로 이 크림 다음에 오일 제품을 한번 더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에 막을 쳐주는 것들이 생기니까 훨씬 더 이렇게 수분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도 포함되냐? 여러분들 선크림도 포함됩니다.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민감하거나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피부에서의 선크림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선크림조차 전부 다 중단을 하시고 단순하게 필요한 최소의 보습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너무 따갑다,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세린 정도 하나 쓰셔가지고 되게 따가운 부위에 그냥 발라주셔서 그 증상이 좋아지는지 여부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민감한 피부가 또 수분이 없는 게 또 아니에요. 자, 나는 보습도 너무 잘하고요. 피부가 당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민감해. 너무 따갑고요, 가렵고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뭔가 우리가 피부 장벽의 손상과 상관없는 민감성 피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이걸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보습을 잘 해주기만 하더라도 이 증상들은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난 피부 보습도 되게 좋고 측정해봤더니 피부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경우인데 너무 따갑고 붉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쓸 때마다 화끈거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보습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려워요, 따가워 하시는 경우는 이게 염증성 병변일 수도 있고요, 염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염증인 경우라고 한다면 쉽게 좀 우리가 붉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때로는 뭐 짓무르는 거, 곪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죠. 그런 상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약을 좀 복용하셔야 되죠. 물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약할 때는 뭐 굳이 약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반드시 약을 복용해서라도 그 증상을, 염증 병변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염증도 별로 없어.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 올라오는 것도 없고, 농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트러블처럼 뼈들처럼 올라오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붉기만 하거나 그냥 까렵거나 따갑거나, 심지어는 피부에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데 이 증상만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럼 어떤 걸 추천하느냐? 바로 쿨링하는 겁니다. 피부를 쿨링하는 거예요.
자, 이 쿨링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또 극단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극단적인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쿨링 하세요 하면 얼음을 이렇게 대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쿨링을 한다고 하면 얼음을 직접 대기보다는 그냥 찬 수건이 있죠. 수건을 물에 담가 놨다가 짜서 얼굴에 대기만 하더라도요, 이 피부에 닿는 그 수건의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피부에도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이 다양한 수용체 중에서 온도를 관장하는 수용체가 피부 온도가 떨어졌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관문 조절이론,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경의 여러 가지 섬유들이 속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속도는 되게 느리게 갈 거고요, 어떤 건 좀 중간 속도로 갈 거고요, 어떤 건 상당히 빠르게 착 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빠르게 먼저 가가지고 골든 버튼벨 딱 누르는 순간 뒤에 있는 애는 아무리 가서 눌러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온도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뒤에 가려움, 통증 이런 것들은 뒤에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 증상이, 뒤에 따라오는 증상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쿨링감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할 때만 좋아지고 끊을 때 다시 나빠지고 계속 반복한다면 어떤 적정한 치료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그 수면이라든지 음식 모든 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조절해 나간다고 하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죠. 바로 너무 붉어진다든지 그래도 따갑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병적인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냥 집에서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는 범위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죠. 이 치료도요,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 입장에서도죠, 환자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되게 원인을 다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 가장 먼저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정도를요, 저희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려워요, 따가워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죠.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약을 좀 드려보면요, 어떤 환자분들은 원장님 완전히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을 다시 한번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약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약을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다면 다른 약을 조금 바꿔 나가면서 그걸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고주파나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장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게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재생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에 넣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부가 빨리 재생시키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같은 걸 사용해서 주사를 넣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의 병변들이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어떻습니다 라고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 민감성 피부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2~3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모자라요. 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개수를 줄여라.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최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향 없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증상이 가렵거나 따가운 게 있으면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증상을 경감시켜봐라. 증상이 적은 경우라고 하면 보습이랑 재생이나 이런 걸로 좀 더 본인이 케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까지 본인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조건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피부의 문제점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피부 상태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안 되면 이런 병원에 가서 조금 이런 치료나 아니면 이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